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선적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분석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전반적인 거 좀 싹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에서 살펴보죠. 시사평론가 KBS 제일 라디오 시사의 진행자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르무즈 해협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틀 전이었는데요. 제가 방송을 이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10시 긴급 속보로 10시 조금 안 돼서 긴급 속보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3시 20분쯤이었습니다. 네. 이란의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적 17,000톤급 유조선 한국 케미에 접근해서 배를 이란 쪽으로 돌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배에는 화학물질 세 종류가 실려 있었다고 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는 중이었는데 네. 일종의 납포가 된 겁니다. 근데 혁명수비대는 5척의 중소형 함정과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배를 돌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직접 병력이 배에 승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박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상으로 지금 향했고 현재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선원 5명을 비롯해서 미얀마, 인도네시아 선원까지 포함해서 20명이 지금 현재 억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납포 직후에 오만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인근 해역으로 급파한 상태입니다. 최영함은 구축함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상황을 본다 그러면 네.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는 군대? 타로단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군이에요? 뭐예요? 네, 정규군입니다. 정규군이에요? 정규군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79년도에 처음 창설한 군대고요. 예. 그리고 이란 혁명 당시에 이란 혁명을 주도한 그래서 군 내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군 정규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국경 수비나 이런 것들 해경이 담당하잖아요. 안전이나 이런 거를.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국경 관리도 같이 한다 그래요. 국경 관리를 한다. 예.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가 나서서 이 문제를 같이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제 저희 본부 뉴스에서는 이 혁명 수비대가 정규군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기존에 정규군도 있는데 정규군은 따로 있고 제일 핵심적인 군이 또 혁명 수비대라는 군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뭔 이유가 있으니까 배를 납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이 배가 환경을 오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납포 직후에 밝힌 내용이에요.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외무부의 대변인이 해양 오염에 대해서 조사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치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선박 관리회사 측의 얘기는 전혀 다른데요. 선박 관리 회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회사 말하는 선주 회사. 그러니까 오염 사고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납포 당시에 공해상을 항해 중이었고 환경 오염을 일으킨 적도 없다. 환경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배 안에 일종의 정화장치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배출하는 물질들은 오염된 물질을 배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회사는 오염 사고 없었고 납포 당시도 이란 영해가 아닌 공해상이었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 반관영 매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납포 전에 경고를 했다. 멈추라고. 네. 근데 계속 항행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명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말리아 해적이라든가 어디 저런 나이지리아의 어떤 해적 단체들이 배를 납포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예.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가잖아요. 거기서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배를 납포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환경 오염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내는 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 속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냐. 이란 정부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란에 줘야 될
돈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를 사오잖아요. 이란 원유를 사오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오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일반 화학 물질을 만드는 그런 물질들을 원유별로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란 원유가 또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원유를 사올 때 우리가 수출 대금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좌가 동결이 된 거예요. 그 동결이 돼서 묶여 있는 게 한 7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가까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가야 할 돈이 원유 관련된 금액이 8조 원 정도가 우리 은행에 묶여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저러는 것 아니냐. 우리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의지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하면서 계좌를 묶어버린 건데요. 이것도 예. 사연이 좀 길어요. 근데 이란 정부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네. 이슈는 완전히 기술적인 이유, 그러니까 선박이 바다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란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란 정부 대변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 선박 납부가 인질극을 벌이는 거 아니냐, 돈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만약 여기에 인질범이 있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은연중에 의중을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 없는 구실을 들어서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불편한 속내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동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집권하고 난 다음에 2018년 핵 합의를 파기했잖아요. 네. 파기하고 난 다음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좌가 동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돈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아니 그 묶여 있는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네. 그걸 왜 배를 또 잡아가면서 이것과 연관을 시킵니까? 그건 정상 국가가. 그렇죠. 그만큼 사실 다급한 사정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예. 다급한 사정이라는 것 안에 예. 혹시 백신 구입 비용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 그 얘기가 부분을 제가 나와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동결된 그 금액 8조 원 이거 가지고 지금 제재 상태에서는 이걸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도 금융 쪽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백신 자금으로 주면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이게 그것도 사실은 외교적인 문제라는 게 하나의 원인으로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와 이란이 동결 계좌를 푸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우리가 한국은행에 달러로 만약에 결제를 해버리면 당연히 미국이 그냥 동결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생각해낸 게 원화로 한국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두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원유 사온 돈은 거기다 묻고 네. 대신에 이란이 우리나라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류 문화도 굉장히 예. 좋아했었고요. 근데 이란도 그럼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물물 교환처럼. 네, 물물 예. 교환처럼 예. 그렇게 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으로 우리가 상계 처리하듯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은. 예.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란 측에 한국산 의약품과 방역 장비를 수출해서 돈을 갚는 방식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그 뭐 의약품 코로나19 의약품하고 방역 장비 해봐야 우리가 받을 돈은 8조 원씩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의약품이라고 하는 건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진단시약이나 뭐 진단시약 이런 키트 것들이잖아요. 같은 것 이런 부분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아무리 합쳐봐야 돈 얼마 되지 않는다. 8조 원 다 받을 수 없다. 네,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 이러면서 불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백신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예, 다국적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란이 지금 그것도 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백스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 네, 우리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금을 대신 그 우리 원래 그 이란한테 줄 돈에서 일부를 떼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얘기를 했고 예. 미국의 제재를 일단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예. 돈을 쓰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로부터 특별 승인도 받았다 그래요.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특별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만 협상을 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얼마나 공급할지 이런 부분도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란 쪽에서 강경파가 미국 정부를 못 믿었던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자금이 달러화로 만약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달러화로 환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미국 은행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 돈을 딱 동결해 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그것도 또한 못 하는 거 아니냐? 네. 백신도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을 좀 담보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건 추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 백신 필요한 상황이겠죠. 이란도 상당히 그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고 정치권에서 사망자도 꽤 나온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이란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경제도 좀 어렵다고 하고 제재 조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백신 구할 수 있는 여력들 없고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이 커진 것도 알고 또 1년 전에 미국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거기 유명한 장군이 살해? 솔레이마니. 네, 솔레이마니가 네. 드론으로 공격당해서 살해된 게 바로 1년 전이었잖아요. 네. 다 10분 다 이해를 하겠는데 왜 하필 한국 빼냐는 거예요, 이게. 참 그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제일 만만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시기상으로 잘 맞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시기상으로 맞았다. 네. 우리 청해부대가 작전 반경을 지금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혔잖아요. 네. 그때 이란 정부가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미국의 연합체 우리가 동맹체에 같이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네. 한국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드러냈던 측면 그리고 7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이 묶여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외교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상당히 깊고 안 좋지만 우리와 이란 간의 관계가 꽤 괜찮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외교적으로 좀 풀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최종건 1차관 외교부 1차관하고 그리고 주이란 대사관의 담당 영사를 현지로 급파한다고 하잖아요. 네. 최종건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왜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란 언론에서 전하는 이란 정부의 어떤 반응은 올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게 별로 없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환경 오염에 대해서 사법 당국의 판단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 왜 우리하고 정치적 협상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약간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과연 만나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오는데요. 일단 그거는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70억 달러 푸는 문제라든가 백신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뭔가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좀 이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핵협상 파기한 거 이거 다시 복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동시에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순한 우리 유조선의 납포 차원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 내용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